반갑습니다. 예. 우리 북부동 주민 여러분, 잠시 소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우리 영업 중에 죄송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5월 9일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서 거쳐야 하는 하나의 과정으로서 제가 말씀드린 왜 문재인 후보를 뽑아야 되는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우리 송유인 시의원께서 서울대학교 법대 나온 사람 4사람을 얘기했는데 다 뭐 잘못돼가지고 감옥에 가거나, 예, 고맙습니다. 화이팅. 예,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는 서울대학교를 못 나와서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송유인 의원이 내 아이의 엄마라 했는데 발음을 잘해야 되는데, 발음을 잘해야 되는데 내 아이의 엄마, 내 아이의 엄마 해버리면 안 되죠. 예. 하여튼 뭐 여러가지 재밌고요. 아까 우리 전호철 시민의 그 목소리 정말 실감하는 겁니다. 주위에 둘러보면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이런 물건 쓰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자영업자든 또 일반 소비자든 시민이든 돌아보면 대기업들이 생산하는 물건을 다 우리 주위에 곁에 두고 쓰죠. 그리고 소득을 넓히려고 하면 다 대기업들로 수렴이 됩니다. 그러나 경제 주체가 그러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또 그걸 또 인정하고 또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을 이루어 온 과정이 어떻습니까? 내일 모레 어버이날입니다. 그럼 오늘 또 오전에 각 마을에서 경로잔치 하는 곳을 5군데나 제가 가서 어른들께 인사도 드리고 왔습니다. 1945년 대한민국이 해방된 이후 70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우리 어머니, 아버지, 어른들께서 피와 땀으로 일구어온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입니다. 이 대한민국에서 우리 젊은이들은, 우리 학생들은, 청년들은 부모님들의 덕을 믿고 행복하게 생활해 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전쟁도 겪었습니다. 산업화도 이루었습니다. 민주화도 이루었습니다. 세계 어디 내놔도 손색이 없는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최순실이라는 비선실세가 나타나서 그동안 잘 이루어 놓은 대한민국을 농단하고 말았습니다. 허탈해졌습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가슴에 허탈한 마음이 억수로 쌓였습니다. 그리고 멍해졌습니다. 그래서 보다 못한 국민들이 지난 겨울에 1600만 명이 촛불을 들고 나왔습니다. 다시 나라를 일으켜 세워야 된다. 왜 이렇게 나라를 망가뜨렸느냐? 이게 과연 대한민국이냐? 그 염원을 가지고 강화문에서, 부산 서면에서, 그리고 김해 시민회동에서, 내외동에서, 수리공원에서 촛불을 밝혔습니다.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동안 쌓였던 부조리와 잘못된 것을 바꿔야 되겠다. 한 사람 한 사람의 국민의 뜻을 모아서 염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정농단을 한 최순실은
감옥으로 보냈습니다. 또 대통령은 사상 처음으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해서 현재 뇌물죄로 감옥에 갔습니다. 국민의 이름으로 국민 주권을 제대로 행사함으로써 이제 드디어 국민이 주인이다, 헌법 가치를 확인했습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이루어놓은 대한민국을 지키고 우리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행복한 내일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어른들이 나섰고 학생들 스스로가 나섰습니다. 이제 5월 9일이면 새로운 대한민국, 희망찬 대한민국을 내디딜 수 있는 결정을 하는 날입니다. 소중한 한 표 한 표를 행사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희망된 행복한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여기에 섰습니다. 누구를 뽑아야 되느냐? 누구를 선택해야 되느냐? 우리는 신중한 선택의 순간에 그래도 미래를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을 이루어 오신 어르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 아들, 딸들의 미래를 위한 선택이 무엇인지 이번만큼은 정말 심사숙고해서 미래를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기호 1번 문재인 후보 어떻습니까? 사람 좋고 든든하고 준비된 후보입니다. 서민과 함께 웃고 울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언제나 대통령으로서의 권위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강화문 노타리에 있는 광장에 있는 세종로에 있는 정부 종합청사에서 집무를 하고 시간이 다 되면 퇴근 시간이 되면은 영국의 블레어 총리처럼 조그만 서류 가방을 하나 들고 시민들에게 손을 흔들면서 관저로 퇴근하는 그런 모습, 얼마나 우리가 소망했던 모습입니까? 그러한 평범한 모습의 대통령을 우리는 원합니다. 말을 함부로 하고 재판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후보에 나온 이런 대통령 우리는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자신은 서민의 아들로서 당당한 서민 대통령이 되겠노라고 말은 번지르게 하면서 본인은 성완종 회장으로부터 무려 1억 원을 받고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후보, 그 후보가 누굽니까? 저는 홍준표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을 하기 때문에 제가 홍준표라고 알겠습니다. 그 홍준표 후보가 경남도지사 하면서 빚을 제로로 갚았다고 하는데 사실은 알고 보면요, 우리 김해시나 양산시나 함안군이나 각 시군의
보내줘야 할 교부고 그걸 제대로 보내주지 않고 숫자상으로만 빚을 다 갚았다. 이렇게 경남도민을 우롱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번 보십시오. 자기에게 불리한 여론조사를 했다고 해서 여론조사 기관을 혼내주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또 자기에게 불리한 보도를 하니까 방송국 한두 개는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은 없애버리겠다. 어떻게 대통령이 방송국이나 신문사를, 여론조사 기관을 함부로 없앨 수가 있겠습니까? 그 자체가 바로 헌법 위반 아닙니까, 여러분?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 모자랐어. 자기가 집권을 하게 되면 방송국도 마음대로 없애겠다, 신문사도 마음대로 없애버리겠다. 그러면 자기 앞에서 귀에 거슬리는 말을 하는 국민도 함부로 없애겠다, 이런 대통령 우리는 원하지 않죠? 그리고 지금 아까 어떤 우리 시민을 만나 뵀는데 미국에 살고 있는 동생이 카톡으로 보내왔대요. 미국의 타임지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에 선출될 확률이 가장 높은 사람이 기호 1번 문재인 후보다, 이렇게 카톡을 보내왔다. 내 봤어요. 그 정도로 미국에서조차 대한민국의 대통령 당선의 확률이 가장 높은 문재인 후보를 꼽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